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새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6시 월요일 06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 빨리. 저는 빨리보다는 느리게, 이 느리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느리게. 이 느리게를 가까이 하래. 가까이 하고 빠르게를 멀리 하라. 느리게를 좀 가까이 하고 좀 빠르게를 멀리 하자. 뭔 소리야? 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재밌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3,400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라죠.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NFT로 3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번 사업가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네. 게리 바이너척. 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사람들은 0달러에서 100만 달러, 0명에서 100만 팔로워를 빠르게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빠르게라는 단어는 나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이더라.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은 느리게였다. 느리게였답니다. 느리게였다. 31살 이전에는 나는 술집에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일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는 그 내일의 자부심을 가졌고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꿋꿋이 해냈어요. 꿋꿋이 해냈답니다. 해냈고 그 결과 나는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게리 바이너척에 일어났던 일처럼 진짜 좋은 것들은 느리게 찾아오더라는 거야. 느리게 찾아온다. 느리게 찾아오더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연애도 그래. 연애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연애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천천히 느리게 찾아오더라. 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성공, 뜻하지 않게 생긴 큰 돈, 그리고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호의,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한꺼번에 요구를 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진 것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내 삶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을 배신하지는 않더라. 나는 이미 오랜 시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성공이 너무 느리다고,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돈이 빨리 불어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한다거나 불안해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삶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과 즐거운 기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투자의 속도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가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 원하는 수익 만난다니까? 즐거운 기분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매우 빨리, 아주 성급하게만 얻으려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탈나는 겁니다. 알겠죠? 천회장이 이야기하는 거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은 항상 요약을 해가지고 댓글을 다 달더라고. 난 그분을 보면서 항상 제가 감동입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영상을 듣고 이게 기록을 해가지고 댓글로 남긴다는 게 쉬운 것 같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열정과 사랑이 있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기록을 남겨야 돼. 기록으로 자꾸 남겨한다고 되새기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양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보니까 또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23년형 삼성 네오 Q죠. 네오 Q LED 신제품 6개 모델이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발자국, 탄소 저감 인증 이걸 받았다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 탄소 저감 인증. 이건가 봐. 발가락 발 모양이네요. 발바닥 모양. 이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증기관이에요. 인증기관인데 제품의 생산부터 이제 폐기까지 전 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 탄소 발자국 인증을 수여를 합니다. 이 탄소 저감 인증은 그 전년 동급 모델 대비했을 때 탄소 발생량을 줄인 제품에만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해가지고 그 의미가 아주 커. 의미가 아주 커다라는 거지. 삼성은 2021년 그 네오 Q죠. 네오 QLED. 여기에가 4K가 있어요.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초로 해당 인증에 이어가지고 지난해에는 뭐 QLED, 크리스탈 UHD, 라이프스타일 TV를 포함해가지고 TV 11개 모델, 모니터 그 사이니치 5개 모델까지 총 16개 모델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올레드를 포함해가지고 총 20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인증 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대상 제품군하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이 그럽니다.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을 견인하는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가지고 제품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모니터 하나 잘 만드는 것 같아. 모니터, TV 이런 거는 아주 잘합니다. LED TV. 여러분 돈 있으면 하나씩 사세요. LED TV. 너무 좋더라고요. 천혜장은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힘듭니다. 요즘 김치 쪼가리하고 다시 숭늉을 먹게 되었어요. 악착같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산 서프라이즈. 요즘 감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감산 서프라이즈 이 국내 증시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왔다. 감산으로. 참 감산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최근에 삼성은 그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그전 기조를 깼어요. 그런 기조를 깨고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어두웠던 디램 업황 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거야. 청신호가 켜진 순간이고 흑자 유지보다는 감산 결정이 더 반갑다. 감산 결정이 더 반갑다. 그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 황당하죠. 그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실적 악화에도 여의도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결국은 화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효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의 경기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이 관련 이 ETF도 덩달아 인기몰이고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 ETF 거래대금이 1222억이에요. 1222억. 엄청나죠? 지난 10일에는 순자산 규모가 3천억을 돌파하는 저력도 보여줬단 말이야. 3천억도 돌파했어. 이 밖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뭐가 있나 쭉 봤더니 첫 번째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KB스타가 있네요. KB스타의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또 코덱스의 FN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하나로의 그 FN K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학계 관계자는 최근에 삼성전자 효과로 이 반도체 ETF에 빠르게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반도체 대표 ETF인 그 코덱스 반도체하고 그 타이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단 한 주도 담기지가 않았어. 응? 황당하죠. 어떻게 코덱스 반도체하고 타이거 반도체에 삼성이 없어? 한 주도 없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없어. 이 해당 상품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하이닉스하고 SK스퀘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투자 비중의 30%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담아보자 라며 투자했던 분이라면 조금은 당황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없는 반도체 팀이라니, 반도체 ETF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삼성이 없다는 게.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해당 상품들이 추종하는 KRX 반도체 지수를 알아야 됩니다. KRX 반도체 지수. 이 지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을 시가총액 그 가중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편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PC 등의 매출이 반도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매출 비중은 32.6%로 절반을 넘지를 않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당긴 ETF를 투자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냐? 바로 IT 지수를 봐야 합니다. IT 지수. 국내 상장 IT ETF에는 타이거 200 IT, 코덱스 200 IT TR 있고 코덱스 IT가 대표적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비중이 37% 안팎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ETF 찾는다고 IT 이름에만 꽂히지는 마라.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간 또 이거 있어. 솔끼네 솔. 신한것 같은데. 이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역시 삼성전자 6.18%, 하이닉스 5.68% 정도 담겨 있네요. 올해 들어서 수익률도 30%를 넘겼다고 합니다. ETF 고를 때는 꼭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고 투자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닷컴이 이 식품관에서 그 스마트한 헬스케어부터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를 17일 날 진행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갤럭시 워치랑 삼성의 헬스 앱을 활용하고 현대 그린푸드 그 건강식 그리팅과 협력을 하네요. 그 갤럭시 워치 4, 워치 5 이 시리즈에 사용되는 자신의 그 체성분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측정해서 삼성 헬스 앱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삼성닷컴 이 식품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헬스케어 푸드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 삼성닷컴의 이 식품관은 그 현대 그린푸드 영양 전문가랑 협업을 해서 3대 영양소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하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80여 가지의 헬스케어 식품을 판매하고 또 식이조절용 전문 식단과 질환 맞춤 식단을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해서 헬스케어 푸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닷컴 이 식품과는 가전과 식품을 연결하는 가전식 레스토랑이라는 차별화된 컨셉의 쇼핑 플랫폼인데 삼성의 주방 가전 제품과 연계를 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고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 앱으로 측정된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천 식단을 이 식품관에서 간편하게 주문해서 맞춤 레시피를 선보이는 등 운동부터 식이까지 연결되는 통합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이죠. 아주 특이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차고 다니는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20분간은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 출시를 기념해서 17일부터 선착순 300명한테 그리팅이 대표 탄단지 상품, 클리닛 샐러드 세트 3종, 고단백 프로틴업 세트 6종, 간편죽 팻다운 세트 5종을 50% 할인가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가족건강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이 식품관 패밀리 위크 행사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멤버십
그 기존과 신규 회원은 특별 쿠폰을 이용해서 소고기 국밥, 불고기, 프로틴 간식, 하여튼 고단백 영양식품과 그런 생수 등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하기 원하는 소비자 요구의 높아짐에 따라서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 갤럭시 워치랑 삼성 헬스 앱은 그 건강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맞춤형 케어푸드 구매가 가능한 삼성닷컴 그 이 식품관을 통해서 하여튼 온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퀄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른바 특허 갑질. 특허예요. 이 특허의 갑질로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부당 계약을 강요한 퀄컴이 1조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답니다. 1조 원대.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인텔 등은 말을 아낍니다. 현재 퀄컴은 최대 고객사이자 협력사야, 또 아주 골 때려요. 퀄컴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퀄컴의 갑질이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대법원 3부에서 그래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된 원심을 확정하고 과징금 1조 311억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휴대전화를 만들 때 이 필수적인 이동통신 그 SEP가 뭐냐, 표준 필수 특허를 말하는가 봐요. 이거를 독점 보유하고 있어요. 사업자에게는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브랜드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그러나 삼성과 인텔 등등 이렇게 칩셋 그 회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은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갑질이다. 갑질, 특허권 독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 인텔, LG전자 등이 입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만 업계에서 퀄컴의 과징금 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퀄컴 사태는 2008년부터 진행됐던 건이죠. 시기와 삼성전자 등의 거래관계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퀄컴의 과징금 이상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공정히 손을 들어주면서 갑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혹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그럽니다. 삼성과 인텔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특히 삼성전자에게 퀄컴은 최대 고객사이죠. 또 협력사 중 하나야. 이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갤럭시 23에 탑재된 삼성과 퀄컴의 그 합작품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그 8 2세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 전용 칩셋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양사 두 회사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퀄컴은 삼성의 최대 고객사였다 보니까 지난 2월에는 XR 기기를 출시를 해서 퀄컴과 구글과 혈맹을 또 구축하기도 했어요. 아주 골 때리는 관계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인텔 역시 퀄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21년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한 인텔은 퀄컴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이 같은 기업들의 우려가 있지만 퀄컴은 협력 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퀄컴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국 파트너사 및 회사와 상업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퀄컴의 과징금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네 보니까. 퀄컴은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의 국무원 그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9억 7,500만 달러, 약 1조 3천억 정도의 과징금을 납부했어요. 얘들은 뭐 삑하면 무슨 조 단위로 납부하냐. 아주 갑질의 끝판왕 같아요.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도 과거 사례에 비춰보니까 퀄컴이 또다시 갑질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할 수 없다. 이 과징금을 맞더라도
이 특허권으로 보는 이득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응? 이게 특허권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니까 과징금 내도 이게 싸다. 응?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과징금이 작은 것 같아. 그냥 특허료 받은 거 모두 다 과징금으로 받아버릴 수 있긴 하는데, 이게 참 골 때립니다. 하여튼 갑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